존경하는 국내외 애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6일 손상대 TV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자유한국당을 보고 있느라면 여러분 많이들 답답하시죠? 근데 그 답답함을 저한테 공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가 무슨 한국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 아무리 봐도 제1야당의 그 진짜 모습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우파를 대변하는 당도 아닌 것 같은 뭔가 좀 이 어정쩡한 당이 이게 한국당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방송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비판하는지, 아니면 누구를 때려잡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뭐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저번처럼 그 쓸데없는 그런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2번, 3번 보고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어떤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지, 전략과 전술은 뭐가 돼야 되는지, 우파와 전체, 그리고 당은 물론이고 태극기 세력까지 하여간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당이 지금 어떻습니까? 당을 쇄신하라고 영입해놓은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판을 바꿔보겠다고 작심하고 들어간 전원책 조강특위위원까지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핀잔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휴, 내가 들어갔으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겨우 한다는 것이 말싸움에 엄포만 왔다 갔다 한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불화설, 분당설, 개파전쟁, 희소식보다는 껄끄러운 소식들 뿐 아닙니까? 이런 꼬라지를 보이니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한국당은 수구보수의 대표로 다음 총선에서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정두원 전 의원으로부터는 친박이 다시 등장해서 큰소리치면 다음 총선에서 40석이 아니라 교섭단체도 안된다는 이런 비난의 하살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이건 보통 상대당이 자신의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발끈하는 것이 이게 정답일 텐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금의 한국당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성질도 내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이런 저자세만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도 할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형국의 모습이 바로 한국당의 현주소다. 똘똘 뭉쳐서 새로운 한국당을 보여주고자 영입한 김병준 위원장이나 조직 쇄신의 기대를 걸고 영입했던 전원책 위원까지 여전히 지지부진한 이런 성적들 때문에 오히려 이 개파 논쟁만 부채질하고 있는 이런 꼴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 내부에서 친박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던 비박계 그걸 보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비박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개파끼리 지지고 뽑고 하는 거 이거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개파 싸움은 차기 공천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은 피를 봐야 끝날 것 같은 조짐입니다. 더욱이 이게 한국당 내에는 친박계, 비박계 이것만 있다가 이제 복탕파까지 섞였어요. 그러니까 친박계, 비박계, 복탕파, 어중중한 이건까지 다 뒤섞여서 깔끔한 봉합의 묘수를 찾기란 건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요? 이거는 저 판단인데 지금 현 상태 딱 지금의 꼴로 봐가지고는 어떤 경우라도 한국당은 두동강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 쇄신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올 12월 원내대표, 내년 2월 당대표 이 선출에서 친박계가 당권을 거머쥐면 비박계나 복당파가 공천을 염두에 둔 나머지 반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반대로 비박계나 복당파가 당권을 거머쥐면 친박계가 모가지 날아갈까봐 반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반발을 넘어서서 결국 그 패배자들이 당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이 경선이 아주 진짜 축제처럼 상대를 걸뜯지 않고 진짜 한국당의 어떤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패자가 승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등을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것들이 페프레하게 신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당대표가 된 그 계파에서 칼을 흔들기 전에 패배자들이 당을 떠나버리면 다행인데 그걸 떠나서 안 되니까 결국은 지고 흔드는 이런 꼬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한국당이 쪼개지지 않으려 그러면 아까 말하는 비박계, 친박계, 복당파 어느 한쪽이건 그 계파가 갖고 있는 원죄가 정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지금 들여다보면 어느 계파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니 잘나고 내 잘나고 뭐 니가 뭘 했는데 니가 임마 뭐 이게 아니에요. 비박계든 친박계든 복당패든 모조리 원죄가 있기는 똑같습니다. 먼저 친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계파에 그 속해 있으면서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도 하지 못하고 탄핵 사태의 불법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그것조차도 막지 못한, 그리고 탄핵까지 초래한 그런 원죄가 있습니다. 아니 얘기해보라고. 내 말 맞잖아.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부당한 탄핵을 못 막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한국당을 떠나서 했습니다. 비박계는 또 어떻습니까? 정치 어리상, 친박계와 함께 어떤 경우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막았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상당수의 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함으로써 결국 탄핵을 의결시킨 그런 원죄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당 의원들이 그 탄핵에 동조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62명의 배신자들이 지금 우파에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비박계 의원들의 그 중심으로 62명이 탄핵에 동참함으로써 손쉽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버린 겁니다. 비박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판단이 옳았다는 것,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로 이미 결정이 지어진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런데 친박계나 태극기 세력은 오히려 그 반대 논리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들이 모시던 주군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나 이겁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수차 얘기하지만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박계도 친박계와 함께 탄핵을 막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몇 년간, 몇십 년간, 수년간 같이 한솥밥을 먹고 정치를 같이 했다 그러면 아무리 미워도 좌파보다는 믿겠냐고 그 등에 칼을 꼽는 이런 정치적 배신행위,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 내에는 제가 뭐 여러 의원들을 만나봤더니 그 윤상현 의원인가? 이분이 지금
뭐 친박 비박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우리 모두의 원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자.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서로를 용서하고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반문재인 전선에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조만간 무슨 뭐 세미나 뭐 포럼 뭐 다양한 토론회 이런 걸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싸울 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 우리 애국 국민들 우려하듯이 과연 한국당이 개가천선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이대로 한국당 끝장인가? 이런 물음을 던져볼 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전혀 없지는 않다. 이건 사실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이 분석은 태극기 세력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인 것만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들여다본 그 한국당의 오늘의 현실과 앞으로 벌어질 이런 것까지 총 섞어서 믹스기로 갈아서 엑기스만 뽑아보니까 한 8가지 정도 9가지 되는 모양인데, 이거는 저 혼자만의 분석이자 저 혼자만의 생각이자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좀 무슨 뭐가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그래 이 방법도 괜찮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판단 좀 해보시라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한번 찾아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치는 정치로 맞서지 않고는 결국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야당 보수들의 그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특정 세력의 응집력은 보수의 정치 투쟁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잘못은 나에게, 우파 세력이 지금부터는 남을 탓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우파 세력은 더 이상 분열을 자초하지 말고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다시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 뭐 이런 멋진 메시지를 한번 딱 던져줘야 우파가 똘똘 뭉치는 이런 시너지가 발생할 거란 겁니다. 여기에는 용서와 합의라는 전제가 돼 있을 때만 가능한데, 아직은 탄핵의 배신자에 대한 그 앙금이 가시지 않는 끝에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사실은 탄핵 당시에부터 정치 투쟁을 하고 나는 절대 탄핵 안 나간다, 청와대 못 나가겠다, 그리고 이런 엉터리 탄핵에 나를 쫓아내는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배짱이 딱 나왔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좀 아쉽지만 지금도 사문오열된 이 모든 우파 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 아직까지 우파의 상당수는 우파의 컨트롤 타워로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지 한 방에 딱 옹립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판단이고, 두 번째는 4분 오열되다시피 한 한국당을 분열 없이 깔끔하게 봉합할 수 있는 우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서 앞세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인물이 없다 보니까 당은 당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태극기 세력은 태극기 세력대로 모두가 제각각 아닙니까? 이거 결국은 누가 좋겠습니까? 좌파죠.
집권 여당이 이런 우파들의 4분 오해를 보고 흐뭇해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도 지금으로 봐서는 약간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파는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 배신자, 우유부단한 자, 기회주의자, 개인의 아니면 생각하는 자, 이들이 몽땅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도 없어요. 왜? 우파 세력의 가장 큰 표를 갖고 있는 태극기 세력이 이제 이런 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조리 거울 들여다보시 다 읽어버렸어요. 자, 세 번째는 한국당이 빠른 시간 내 당을 해체하고 다시 하나로 모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떤 해결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잡음없는 봉합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일단 지금의 한국당을 해체한 후에 각자 도생토록 하고 한국당이 완전히 새로운 당명 그리고 여당이 아닌 야당다운 정강정책 그리고 정확한 목표 그리고 우파당의 입당 자격까지 이런 걸 제대로 손질을 해서 확실한 우파당을 만든 뒤에 조강특위가 개별 입당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체 뭐예요 이거요. 자, 네 번째는 탄핵에 동조하지 않은 의원들만 똘똘 뭉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애국당하고 합당을 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극기 세력의 집중적인 지지를 얻는다는 전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가장 강력한 야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엄청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제1야당도 될 수 있어요. 네, 똘똘 뭉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제 분위기가 잘 타면 야 이거 안되겠다 이 꼬라지 보이 그냥 버리고 가자 뭐 저리시나 중이 떠나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탄핵에 동조하지 않은 그런 의원들만 똘똘 뭉쳐서 나와가지고 뭐 새로운 당 또 만들면 또 골아파요. 그러니까 애국당하고 합당을 해버리면 거기 태극기 세력하고 동시에 짬뽕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다. 다섯 번째는 한국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값을 하는 차원에서 김무성, 김성태만이라도 탈당 조치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태극기 세력들은 우파가 망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그리고 탈당했다가 복당한 이런 배신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이런 강력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의 개헌 노림수 그리고 그 개헌이 되면 보수우파가 아니라 나라가 끝장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많은 우파 세력들의 의식 전환 때문에 지금은 100번 양보해도 이들 두 사람 정도는 내보내라 이런 요구예요. 그렇지 않으면 태극기 세력들은 한국당을 지지할 수 없다는 이런 강경한 입장이 아직 깔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인데 김병준과 전원책이 쓸데없는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들 두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내 말 헛도로 듣지 말고 한번 가서 뭐 대도 안 하면 다 그냥 뭘 하지 말고 가시를 뽑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도 어느 정도 태극기 세력도 어느 정도 서로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상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닌가.
여섯 번째는 탄핵에 관여한 비박계 태극기 세력에 대한 공개적 사과와 함께 탄핵에 반대한 친박계의 대성적 수용입니다. 이것도 잘못 없고 쓸데없이 또 김무서의 또 저 누구야 김성태 안고 가는 거 아닌가 이 착각하지 말라고요. 탄핵에 관여했던 비박계의 이런 의원들이 태극기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서 진짜 진정한 사과를 하고 또 탄핵에 반대했던 그 친박계가 그래 그 정도는 됐다 이런 대성적 수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 방법은 태극기 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개적 사과가 우선시돼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재검증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과하고 대성적 수용하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의 부당성을 재검증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문재인 전선을 형성해서 모든 우파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이유 야를 불문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오로지 반문재인 기치 아래 우파 세력은 물론이고 태극기 세력까지 포함하는 이런 전선 구축, 즉 반문재인 전선 형성이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자, 여덟 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한국당이 비박계와 친박계 둘로 쪼개진 후에 통합이 아니라 연합 방식으로 반문재인 전선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탄핵에 동조한 한국당 내 그 탈당파와 복당파 그리고 바른미래당까지 정치공학적으로는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통합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비박, 복당, 친박, 바른미래당까지 그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을 누르고 압승하는 방법. 어떤 경우더라도 지금부터 이 범우파의 반문재인 전선이 구축되지 못하면 차기 총선과 대선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옳고 니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따지면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다가오는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 필패할 거 뻔합니다. 하면 이미 겪어봤잖아 우리가요. 왜 그러냐면 좌파들하고는 너무 다른 좌파들하고는 정치적이나 시민단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나 극과 극이에요. 지금 우파들은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마침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시간이 가니까 우파 세력들이 자기들 지지해 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좌파들은 다릅니다. 첫째,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저 정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구상하고 셋째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유 없이 모두가 하나같이 밀고 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무소부리는 한국당도 전체 야권도 아무런 대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이 가속 질주와 공포 독재 정치는 지금은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여, 대청 이 투쟁이 지리멸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엉터리를 밀어붙여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보수 인사들까지도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냥 오로지 태극기 세력들만 아스팔트에 나와서 문재인 집에 가라고 외치고 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정부 들어서 많은 우파 인사들이 적폐청산에 걸려서 감옥에 간 데다가 우파 지식인들조차도 혹여 이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 뒷조사나 압수수색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잘못 걸리면 깜빡 가거든. 그러니까 이 꾹 다물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원인은 집권 여당의 그 무소불위에 아무 힘도 못하는 야당과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야 될 우파 인사들까지 방금 말한 대로 적폐로 몰릴까봐 이런 겁을 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어떤 경우라도 우파의 반문재인 전선 구축 없이는 문재인 정권의 가속 질주는 물론이고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그 우파 그 생리를 보면 야 이거 진짜 좌파 정권 한 20년 또 보수 개멸 이거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언뜻 할 수 있어요. 우파는요 말로만 통합을 외치지만 위기의식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모두가 제잘났다고 나서니까 우파꼴이 요모양 요꼴입니다. 모든 우파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반문재인 체제를 갖춰야만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안 그러 힘듭니다. 지금 일부에서 감정만 앞세워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으로는 이런 좌파를 바라보는 눈높이로는 이런 좌파의 분석력으로는 정치공학적으로 절대 좌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좌파들은 정권을 꼭 빼앗아야 되겠다 하면 여권과도 손을 잡고 배신자하고도 손을 잡고 적하고도 손을 잡는 이런 가단성을 보입니다. 오로지 목표만 보고 간다는 거요. 지난 역사를 보십시오. 김영삼이 그랬고 김대중이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탄핵 과정에서 잘잘못을 가진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모양새로는 좌파 정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이 감정적 대치로는 흔히 말하는 좌파들처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지금 보수 진영의 목표가 뭡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도 모르고 목표 설정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막 나가다가는 백전백패 아니겠습니까? 수치로 따져보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애국당이 제대로만 단합하면 국회의서 과반수에 근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반문의 무기인데도 이런 것조차 누구서 그 융합을 모시기는 이게 바로 보수 분열로 망한다는 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지금 보십시오. 제 집안도 제대로 정리 못하고 있는 이런 꼴 아닙니까? 저도 그 젊은 시절에 정치부 기자를 해봤어 하는데 그 지나온 이 세월 동안에 정치 구단이 꼭 있었어요.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 정치 구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략가도 없고 용인술에 능한 정치인도 없고 어떤 경우라도 작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 인물이 안 보입니다. 좀 나쁜 말로 하면 공작도 해야 되고 때로는 보쌈도 해야 되고 때로는 폭탄 좀 말아서 브라보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 강단도 부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새님처럼 전부 법전만 보다가 왔는지 아무도 이런 걸 못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게 융합이 되겠냐고요.
이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보다도 더 숱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아무것도 이뤄낸 게 없잖아요. 그냥 몇 번 떨어다가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요즘 보니까 그 한국당의 그 홍문종 의원이 지난달 그 31일부터인가 탄핵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결론 내리지 않고는 우리 당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당을 저주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오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럴싸한 얘기 같지만 이것도 지금 한국당 의원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태극기 세력들이 해야 될 소리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탄핵 전국대 몸을 바쳐서라도 어떤 경우를 막았어야지. 국회의원이라면 일반 국민들하고는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정치 결사체, 그리고 반문재인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정치 결사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지.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파라면 모든 문제를 반문재인 전선 구축에 두고 이런 생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조차도 짚지 못하는 이런 정치를 하니까 한국당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다 패배하고 지금 5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콩가루 집어야 돼서 당도 제대로 못 추스리고 있는 겁니다. 비박계가 탄핵 과정에서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으로 지목받으면서 패족이 되다시피 했던 친박계를 향해서 온갖 비난을 막 쏟아낸 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친박계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이런 행동을 해서도 안되며 당권을 거머쥐려는 속셈이 친박 학살을 염두에 한 것이라면 지금 갈라서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도 좌파 언론이 만들어낸 한국당 깨부수기의 이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친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박계 역시 당권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 원죄에 대한 책임론을 비박계를 향해서 너무 부각시키면 이 꼴도 똑같은 거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지금 한국당 내에 자욱하게 깔려있는 이 공천 학살의 기운을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차기 지도부를 친박계가 차지해야 될 경우 비박계, 그 중에서도 복당파의 앞날은 가시밭길을 젓게 될 것이고, 무슨 얘기냐면 차기 당 지도부가 대표부터 시작해서 친박계가 만약에 차지하면 비박계, 그 안에서도 복당파 이런 사람들은 매일 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 같지 않겠냐고요. 또 반대로 비박계나 복당파가 차기 지도부가 됐다. 반대로 친박계 앞날이 가시밭길 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되면요, 지난 2007년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친이 친박 서로 모가지 날리고 살생부 만들어서 아무래도 그때 해묵은 앙금이 다시 불거져서 결국 우파 전체가 괴멸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수 괴멸을 이해찬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꼬라지 때문에 스스로 우파 전체가 괴멸되는 이런 꼴을 면치 못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거나 한국당은 태극기 세력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5구 대선에서 탄핵 찬성 후에 당을 떠났던 의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들어오는 이유도 부정하고 그냥 선거에서 지역구를 갖고 있으니까 그 표 몇 장 오지 않겠나 흐지부지 슬금슬금 그런 구렁이 담낭맞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현재 복당파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있습니다. 복당파들의 딜레마가 뭡니까?
한국당에 몸담고 있는 이상 박 대통령 탄핵 문제는 꼬리뼈처럼 복당파를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걸 묻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딜하고 반문재인 전선으로 아예 밀봉을 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갈라서야만 그 앙금이 끝장날 것 같은 예상입니다. 그래도 당을 생각하고 우파를 생각한다면 앞에서 밝혔듯이 태극기 세력들은 진짜 많이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김성태만이라도 어떻게 꼬시든지 내보내라는 겁니다. 한국당은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정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당을 봉합할 수 있는 정치 구단이 나오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갈라서든지 아니면 김무성, 김성태만이라도 내보내고 태극기 집 세력과 하나로 손을 잡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니 탓 내 탓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랍니다. 죽이든지 용서하든지 쪼개든지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저 얘기 허투루 듣지 마시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2번, 3번, 4번, 10번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내서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는데 한 중간쯤 대충 보다가 자기 생각을 댓글로 적어서 손상된 이놈의 새끼 이런 하지 말고 끝까지 다 읽어보고 아, 이 방송이 어떤 의도로 방송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나 같으면 첫 번째, 나 같으면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한번 결집시켜 보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댓글에 욕만 할 게 아니고 나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 8번 딱 써놨잖아요. 한번 본인들의 생각들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청해주신 국내외 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